지난 7월 22일 조비의 나쁘게 볼 구석이 거의 없는 뉴스가 떴습니다. 영국 버진 애틀란틱과의 독점 계약입니다. 구속력 있는 단연 계약이고 델타가 지분 49%를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가는 장 열리기도 전에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전부 되돌려졌죠.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이 아닙니다. 5월 5일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넘겼습니다. 다음날 장중에 19%까지 올랐죠. 근데 그 상승은 2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6월 30일엔 토요타가 붙었습니다. 생산 합작 법인을 세웠고 토요타는 이미 조비 최대 주주입니다. 장중에 4.6% 올랐는데 마감은 마이너스였습니다. 하루도 못 갔습니다. 좋은 뉴스에 값이 붙긴 붙는데 안 남습니다. 자, 2가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조비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이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거꾸로 가냐? 그 얘기입니다. 조비는 시장에서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립니다. 부품을 사다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자기가 그려서 자기가 만들거든요. FAA 인증은 2018년에 시작해서 8년째인데 5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만큼 앞선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거죠.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시장이 될까를 의심하는 거라면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의심이 줄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 줄어듭니다. 그럼 시장이 묻는 건 다른 질문일 겁니다. 되는 건 알겠는데 언제? 자, 그럼 제2의 테슬라라는 그 별명이 어쩌면 칭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제를 알려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조비는 한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3개를 동시에 합니다. 그 3개는 이미 남들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셋 다 돈이 되기까지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비는 간단한 회사죠. 기체 만들어서 사람 태웁니다. 근데 한 단계 들어가 보면 이 사업은 사실 3층입니다. 동네 맛집을 떠올려 보시죠. 주방이 있고 배달이 있고 손님이 주문 넣는 앱이 있습니다. 에어택시도 똑같습니다. 기체 만드는 층이 주방이고 사람 실어 나르는 층이 배달입니다. 2층에서 파트 1, 3호라는 자격이 필요한데 손님 태우고 돈 받아도 된다는 면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예약 넣는 앱이 있고요. 조비는 이 3개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미 해본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만드는 층입니다. 여기선 후발주자가 1등을 잡는데 33년이 걸렸고 이기고 나서 손에 남는 게 7%였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 얘기죠. 보잉은 1916년에 생겼고 아주 오랫동안 이 시장을 사실상 혼자 가졌습니다. 유럽이 에어버스를 만든 게 1970년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도 보잉 점유율이 70%였습니다. 그게 중후반에 40%로 내려가고 2003년에 인도 대수가 처음 역전됩니다. 에어버스 설립하고 33년입니다. 그의 점유율이 52%였는데 2년 전만 해도 38%였죠. 그럼 33년을 기다려서 이긴 에어버스는 얼마를 벌까요? 10년 평균 영업이익률 7%입니다. 같은 기간 보잉 상용기 부분은 마이너스 8%입니다. 7년 연속 적자죠. 2025년 한 해에 600대를 인도해서 414억 9천만 달러를 벌었는데 전사 비용을 붙이기 전 기준으로 한 대 넘길 때마다 210만에서 480만 달러씩 손해를 봤습니다. 반세기 넘게 1등이었던 보잉은 지금 대당 손해를 봅니다. 그걸 이긴 에어버스는 7%고요. 33년을 기다려서 1등 됐는데 왜 7%밖에 안 남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손님이 만든 회사를 안 봅니다. 보잉 타고 싶어서 대한항공 예약하고 에어버스 타고 싶어서 아시아나 예약하는 사람 없습니다. 손님은 항공사 이름을 압니다. 만드는 회사 이름은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택시, 우버도 마찬가지죠. 차종을 보고 예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회사끼리 브랜드로 못 싸웁니다. 값으로 싸웁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에 에어버스 공장은 보잉보다 12%에서 15% 싸게 기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원가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원가는 규모가 붙어야 내려갑니다. 규모는 하루아침에 안 붙죠. 33년이 걸린 이유가 이겁니다. 기술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많이 만들어봐야 이기니까요. 다음은 태워주는 층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회사는 상장하고 4년 내내 적자였고 처음 흑자낸 이익률이 3.5%였습니다. 그리고 조비가 그 회사를 이미 샀습니다. 블레이드라고 뉴욕에서 헬기 좌석 파는 회사입니다. 자기가 기체를 굴리는 게 아니라 남이 띄우는 헬기 좌석을 파는 중개업체죠. 2024년에 5만 명 넘게 실어 날라서 매출 1억 200만 달러, 이익 360만 달러를 냈습니다. 3.5%입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해였습니다. 상장하고 4년 내내 적자였거든요. 처음 흑자를 낸 해가 2024년인데 바로 그때 팔았습니다.
그럼 조비가 산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안 나옵니다. 지금 조비는 따로 떼서 공시를 안 합니다. 마지막은 주문받는 층입니다. 여기가 제일 남습니다. 수수료 30%를 가져가거든요. 대신 거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우버의 차량 호출 부분 테이크 레이트가 2025년 4분기 기준 29.9%입니다. 손님이 낸 돈에서 기사 몫이랑 직접비를 빼고 그 30%를 우버가 가져갑니다. 그럼 우버는 이 자리를 잡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버는 2009년에 생겼습니다. 1년 통째로 흑자를 낸 게 2024년이고요. 15년입니다. 조비도 2009년에 생겼습니다. 17년째입니다. 만드는데 33년, 주문받는데 15년, 태워주는 층은 그나마 빨랐는데 남는 게 3.5%였습니다. 그리고 조비는 이 셋을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럼 조비는 지금 어디쯤일까요? 세 층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셋 다 아직 안 켜졌습니다. 만드는 층 갖고 있습니다. 수직 통합이니까요. 나르는 층 갖고 있습니다. 파트 135를 2022년에 이미 따놨습니다. 다만 이건 일반 비행기로 받아둔 자격이라 자기 기체를 여기 얹으려면 형식 증명이 먼저입니다. 주문층 이것도 갖고 있습니다. 좀 의외인데 2년 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2024년에 조비는 엘리베이트 OS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짠 운영 소프트웨어인데 운항 관제부터 조종사 앱, 승객 앱까지 다 있습니다. 승객이 목적지를 넣으면 비어있는 기체랑 착륙장을 붙여주는 매칭 엔진까지요. FAA가 실제로 써도 된다고 승인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세 층을 다 갖췄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켤 수가 없습니다. 형식 증명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 기체가 설계가 안전하다고 FAA가 찍어주는 도장인데 이게 없으면 자기가 만든 기체로도 돈 받고 사람을 못 태웁니다. 앱은 있는데 실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순서를 이렇게 짰습니다. 남이 모아놓은 손님을 먼저 빌린다. 작년 9월 조비는 인수한 블레이드의 헬기 서비스를 우버 앱에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 기체를 들여올 토대를 놓는 것이라고 조비 CEO가 직접 밝혔습니다. 논리는 말이 됩니다. 헬기로 먼저 태워보내고 인증 나오면 그 자리에 전기 기체를 밀어 넣는 거죠. 다만 그 전기 기체도 우버 앱에 들어갑니다. 두바이만이 아닙니다. 회사가 발표한 계획이 뉴욕, LA, 영국, 일본까지 전부 우버 앱입니다. 그리고 우버 앱을 거칠 때마다 통행료가 붙습니다. 얼마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회사는 시장보다 낮은 수수료라고만 공시에 적어놨을 뿐입니다. 근데 통행료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는 순간 손님이 고르는 건 우버지 조비가 아닙니다. 손님은 항공사 이름을 알지 만든 회사 이름은 모른다고 했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처가 인증을 받으면 같은 앱에 나란히 뜹니다. 조비와 우버의 통합은 비독점입니다. 그때 손님이 뭘로 고를까요? 값이랑 대기 시간입니다. 만드는 층에서 본 그 싸움이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참고로 아처가 조비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란히 선다는 얘기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가격 여유가 얇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소비자 설문을 돌렸는데 얼마까지 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의 답이 91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조비가 얘기한 값은 좌석당 130달러에서 160달러입니다. 40달러가 넘는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을 메우는 것도 규모가 붙어서 원가가 내려가야 되는 일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층을 다 갖췄는데 다 안 켜졌고 언제 켜지는지도 켜졌을 때 얼마가 남는지도 아직 아무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값을 안 매기는 게 아닙니다.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왜 아직 값이 안 붙나였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남죠. 기다리는 동안에 뭐가 달라지냐? 여기서부터 세 가지가 벌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죠. 첫 번째, 경쟁자가 같이 옵니다. 전기차에서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가 차 한 대 팔아서 남긴 돈 2022년에 30%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이죠.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숫자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느 기준으로 봐도 방향은 하나입니다. 마진이 내려갑니다. 전 세계로 보면 더 심합니다. 2019년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82%를 갖고 있었습니다. 2021년 말에도 77%였고요. 지금은 12%대입니다. 전기차 기술에서 테슬라를 이기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런데 값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럿이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되는 순간 점유율도 1등의 마진도 얇아지는 겁니다. 그럼 조비는 뭐가 다를까요? 하나 다르긴 합니다. 문제는 불리한 쪽으로 다르다는 거죠. 테슬라한테 혼자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몇 년 동안 브랜드를 쌓고 충전소를 깔고 소프트웨어를 붙였습니다. 나중에 경쟁자가 몰려왔을 때 버틸 무기를 그때 만들어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죠. 보잉 회장 이름 아시나요?
에어버스는요. 그런데 테슬라는 다들 압니다. 한번 세어보시죠. 보잉은 사실상 혼자였던 세월이 반세기가 넘습니다. 그래도 뺏겼습니다. 테슬라는 한 10년쯤 혼자였습니다. 마진이 절반으로 내려왔고요. 조비는 혼자였던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볼트는 처음부터 여러 곳이 같이 달렸습니다. 지금 남은 게 6곳입니다. 조비, 아처, 베타, 보잉의 자회사인 위스크, 중국 이항, 영국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조비가 미국에서 제일 앞선 건 맞습니다. 근데 앞서 있는 거랑 혼자 있는 건 다릅니다. 두 번째, 소송이 붙습니다. 먼저 공격한 건 사실 조비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아처를 영업비밀 침해로 걸었거든요. 그런데 반격이 더 아팠습니다. 올해 3월 아처가 미국 ITC로 갔습니다. ITC는 돈 물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미국에 못 들어오게 막는 기관입니다. 아처가 요청한 게 정확히 그겁니다. 조비 기체랑 부품을 수입 금지시켜달라. 배터리 쉘이랑 팩까지 대상이 들어가 있죠. 이게 얼마나 센 얘기냐면 조비 파트너인 델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입 금지가 나오면 조비의 현재 제품 라인이 멈춰선다고요. 파트너가 직접 멈춰선다고 말한 겁니다. 다만 그건 최악을 가정했을 때 얘기고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반대입니다. 6월에 연방법원이 조비의 핵심 주장은 진행시키고 아처의 반소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데서는 조비가 이기고 있고 ITC는 아직 조사도 시작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장 결판이 안 납니다. 아직 어느 절차에도 재판 날짜가 안 잡혔습니다. 이기고 있어도 안 끝나는 겁니다. 또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건 조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상호 문항지가 두바이입니다. 지금 그 동네가 조용하지가 않죠. 2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7월 12일에는 이란이 UAE를 포함한 걸프 4개국에 미사일과 드론을 쐈습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은 UAE 영공을 전 고도에서 피하라고 권고 중이고 두바이 노선을 아예 끄는 항공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최대 운영 문제가 GPS 제밍입니다. 목적지 나오면 착륙장을 자동으로 붙여주는 시스템으로 도심을 저고도로 나는 사업한테 이건 그냥 나쁜 뉴스가 아니죠. 조비는 아직 일정을 안 바꿨습니다. 두바이 첫 승객 올해 아니라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두바이 6년 독점은 상호 문항을 시작해야 시기가 돕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인증도 기다리고 소송도 기다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기도 기다려야 합니다. 시장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작년 12월에 매도로 커버리지를 시작했는데 재밌는 게 조비가 제일 앞선 회사라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매도였죠. 문제 삼은 건 값이었고 이유가 상업화와 비용이랑 실행 리스크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비가 기술이 1등인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언제 돈이 되느냐를 아무도 못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조비는 끝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무기가 4개 있습니다. 하나는 방산입니다. 인증을 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죠. 조비는 방산용 하이브리드 기체를 만들어서 작년 11월에 실제로 띄웠습니다. 여기엔 우버앱이 없습니다. 손님이 정부니까요. 다만 이건 조비만의 무기는 아닙니다. 아처는 안드릴이랑 붙어있고 베타는 공군 유인 가망성을 이미 받았습니다. 다음은 계약입니다. 두바이 6년 독점, 영국에서는 버진 애틀란틱 독점, 미국이랑 영국에서는 델타하고 서로 독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최대 항공사 ANA랑 기체 100대 넘게 깔기로 했죠. 그리고 블레이드가 갖고 있는 맨해튼 착륙장이랑 라운지, 5만 명 고객 기록도 통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 다음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비행기는 한 대가 20년, 30년 날면서 부품을 갈고 점검을 받거든요. 보잉 자료를 보면 기체 한 대가 평생 쓰는 비용의 3분의 1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얼마가 남을까요? 보잉이 상용기에서 마이너스 5.6%를 낼 때 정비 부분은 18.6%를 냈습니다. 기체를 팔아서는 대당 손해를 보는데 그 기체를 고쳐주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조비도 부품을 직접 만드니까 정비가 되고 소프트웨어를 파트너한테 서비스로 같이 팔겠다는 계획도 밝혀놨습니다. 마지막이 돈입니다. 현금이랑 단기 투자가 24억 7천만 달러고 분기당 1억 6천만 달러 넘게 쓰고 있으니 3년치는 됩니다. 다만 이 돈은 상당 부분이 주식을 새로 찍어서 만든 돈입니다. 회사 고가는 두꺼워지는데 주주 몫은 그만큼 얇아집니다. 물론 이 무기들이 돈으로 바뀌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국방부 추가 계약은 보장이 없고 두바이 독점은 아직 시계가 안 돌고 있습니다. 정비는 기체를 남한테 팔았을 때 얘기지 자기가 굴리는 건 비용이고요. 소프트웨어를 얼마에 팔지도 아직 숫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 얘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기술 1등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산업에서 1등 프리미엄은 늦게 찍히고 늦는 동안 조금씩 깎인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주가를 눌러놓은 게 뭐냐? 허가가 안 나왔고 소송도 걸려있고
첫 운항지도 전쟁 중입니다. 이게 하나씩 빠지면 값도 하나씩 풀릴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소송이 먼저입니다. 두 회사가 서로를 걸어놨고 둘 다 현금을 태우고 있고 둘 다 투자자 눈을 인증 쪽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크로스 라이선스든 뭐든 합의로 끝나면 그날로 하나가 빠집니다. 중동이 조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장기적으로 기체가 사람 태우고 받는 돈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면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기술이 1등인 것도 어디 안 갑니다. 다만 그 사이가 짧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 종목의 진짜 난이도입니다. 아까 테슬라 마진 절반으로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테슬라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테슬라 전기차 기술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팬층도 두텁고요. 그런데 들고 있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2022년에 49%가 빠졌는데 본전 오는데 3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테슬라라는 말은 다 자기가 만들겠다는 그 고집만 물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투자 난이도까지 같이 물려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럼 조비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마침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5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